민법 총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입니까? 예. 잘 먹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받아보네요. 예. 쑥스럽습니다. 예. 자,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게 권리의 변동인데요. 책을 어디를 보시냐면은 25페이지 비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와보시면은 권리 변동이 나옵니다.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죠. 발생, 변경, 소멸이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라고 한다면은 그 넘기신 분 같은 경우는 권리가 소멸이 되죠. 자, 예를 들어 가백에 있었던 소유권이 을한테로 넘어간다. 네?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가백에 있었던 소유권이 을한테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갑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 얘는 소멸입니다. 소멸. 권리가 소멸하고 있죠. 을은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셨죠. 취득. 그리고 가백에서 을로 변경됐습니다. 자, 이렇게 취득, 변경, 소멸, 이걸 가리켜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해요. 변동.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 자체로서 독립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도 우리가 나오는 용어들을 파악하고 넘어가는 정도 수준에서 그치면 돼요. 첫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 나와 있죠. 발생, 변경, 소멸이다. 저는 취득이라고 썼지만 같은 말, 발생, 변경, 소멸이다. 자, 발생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발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과 승계 취득. 자, 일단 첫 번째 원시 취득이 있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최초. 최초로 취득이다. 최초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맞아요. 없었던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예.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신축뿐만 아니라 부합, 혼화, 가공 이런 것들. 선점, 습득, 발견. 선점, 습득, 발견. 우리가 소유권 파트에서 살펴봤었던 이런 것들도 다 원시 취득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취득시효. 취득시효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러면은 이건 원시 취득으로 파악을 합니다. 자, 책을 보시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가 최초로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역시 건물의 신축입니다. 아니면 뭐 토지를 갖다가 뭐 매립을 하셨다. 이런 것도 원시 취득이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습득, 3번의 선점, 발견도 마찬가지로 원시 취득입니다.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이 점유 취득시효, 이것도 원시 취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권을 처음으로 취득한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채권을 취득하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도 원시 취득입니다. 자, D페이지 가봅니다. 원시 취득뿐만 아니라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승계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넘어간다. 자, 여기에는 일단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권리를 승계해서 취득한다. 뭐 대표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넘겨받는다. 이런 것들. 승계 취득입니다. 여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과 설정적 승계로 나눕니다.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싹 다 넘어간다. 예를 들어 가백에 있었던 소유권이 을에게로 싹 다 넘어간다. 이런 게 이제 이전적 승계입니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매매가 있을 수도 있고 상속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소유권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전적 승계. 근데 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는 갑이
뭔가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싹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소유권 안에 있는 권능 중에서 일부만 넘어가는 거. 이게 이제 설정이죠. 예를 들어 을이 전세권자다. 을이 전세권자다라고 한다면은 기존 목적물에 대해서 갑이 가지고 있었던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중에서 뭐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사용 수익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아니면은 을이 전세권자가 아니라 만약에 저당권자라면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뭐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처분의 권능만. 처분의 요 권능만 이렇게 넘기는 거죠. 자, 이렇게 권능 중에서 일부만 넘기는 걸 그래서 우리가 설정 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설정 계약. 이해합니까? 예. 자, 그래서 먼저 이전적 승계를 보게 되면은 구권리자에게 속했던 권리가 동일성 유지하면서 그대로 넘어가는 거, 이전되는 겁니다. 자, 이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과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원인에 의해서 한 개의 권리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매매가 있죠, 매매. 근데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권리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넘어간다. 대표적으로 상속이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 받죠. 그럼 그 상속이라고 하는 한 개의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도 넘어오고, 전세권 다 넣어. 다 가지는 거다. 각종의 채권 채무들을 일괄해가지고 다 넘기는 거. 포괄 승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설정적 승계를 보시면 이거는 권리자의 권리가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권리자가 권리 내용의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표 한번 보세요. 표에 보시면은 원시 취득이다라고 돼 있고 건물을 신축하셔가지고 완성을 하셨죠. 이러면 일단 최초로 권리가 취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최초 취득된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승계 취득이 되는 거예요. 1번 보시면요. 매매로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받으셨다. 이거는 이제 이전적 승계죠. 근데 만약에 은행에다 저당 잡혔다. 이러면은 설정적 승계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다. 라고 보고요. 권리 변동을 이제 넘기셔가지고 그 원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청약과 승낙의 합치. 당사자들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된다. 이렇게 합치가 되면은 뭐가 성립하죠? 요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 계약이 딱 성립을 하게 되면은 양 당사자들에게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맞나요? 예, 그렇죠. 자, 이렇게 청약 승낙을 가리켜서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법률 사실. 이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됩니다. 법률 요건. 청약과 승낙이 합쳐지게 돼서, 즉 모이게 되면은 법률 요건이 된다. 모여서. 자, 그리고 법률 요건을 딱 갖추게 되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효과. 이것들을 갖추게 되면은 법률 효과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가 되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고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효과 발생. 자, 일단 우리 책 위쪽에 보시면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법률 요건을 갖췄을 때 그로 인한 효과가 생긴다. 밑에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이라고 된 거 보시면 1번에 갑소유 아파트를 5억 원에 팔기로 청약했고 을이 5억 원에 산다고 했다면은 이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은 법률 사실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의사표시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셨다. 결국 합치가 돼가지고 그럼 이걸 가리켜서 법률 요건. 그리고 법률 요건이 갖춰졌으면 이제 그로 인한 효과 발생이죠. 양 당사자들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도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넘겨주셔야 될 채무가 생기고
매수인 같은 경우는 대금을 지급하셔야 될 채무가 생기고, 그리고 상대방의 채무가 나의 곧 채권이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채권 채무를 취득하게 된다. 요런 이제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법률 요건 부분이에요. 여기가 중요하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 이 안에는 두 가지로 나뉘죠. 법률 행위. 첫 번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 있죠. 법률 행위 그리고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예요. 의사표시가 이렇게 개입이 되면은 이거는 법률 행위죠. 당사자들이 의혹한 대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법률의 규정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상속이 있죠.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피상속인이 딱 사망을 하시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 발생입니다. 맞아요. 당사자들의 뭔가 그런 의혹이라던가 의사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법률 행위, 가장 대표적으로 계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이 합치가 돼야 되죠. 그렇다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법률 요건 부분 가운데 칸에 보시면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과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자, 먼저 법률 요건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의의를 보시면은 어떤 전제 조건을 갖췄을 때 그로 인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고, 다시 말해 권리 변동을 생기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걸 가리켜서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오른쪽 가보시면은 행위 그리고 규정이 나와 있죠. 먼저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즉 의사 표시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각종의 계약들, 그리고 취소권 행사라든가 해제권 행사 이런 것들 통틀어서 법률 행위다라고 부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원하는 의사대로 당사자들이 의혹한 대로 효과 발생입니다. 자, 내려가서 2번에 보시면요. 법률의 규정이죠.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한다. 그 밑에 1번에 보시면은 기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이거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2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상속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법률 규정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네. 자, 이로써 이제 법률 권리의 변동 파트를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 행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행위. 자, 이제 우리는 여기 하는 거 여기. 네? 여기 하는 거 여기. 법률 행위. 자, 책을 어디를 보시냐면 35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률 행위 나와 있죠. 네. 제일 처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법률 행위의 종류예요, 종류. 법률 행위 안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적. 법률 행위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 자, 보시면 먼저 우리 표를 보시면은 일단 요건이 나와 있고요. 종류, 목적, 해석. 이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미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인 것이죠.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 맞습니까? 맞아요.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예, 그렇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아, 이건 좀 애매하죠.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자, 그런 점에서 1번에 보시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2번에 보시면 매매 계약을 계약법에서는 계약이라고 하고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라고 한다. 계약법과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그 시각이 다를 뿐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곧 법률 행위다라고 보셔도 사실 무방하죠.
3번에 보시면 당사자 의사대로 권리 발생입니다. 자, 먼저 일단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법률행위가 그러면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겠느냐. 법률행위의 요건이 있어요. 요건. 여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립 요건이 있어요.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효력 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당사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목적이 필요해요. 목적. 마지막으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딱 갖추게 되면은 법률행위는 성립이에요. 하지만 이게 유효가 되냐 안 되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알 수가 있죠. 당사자는 뭘 갖추셔야 되죠?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네. 능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자, 그리고 목적 같은 경우는 확정성. 확정돼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성.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 요것들이 필요하죠. 확가적탁. 네, 확가적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표시가 일치되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하자 없어야. 자,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일단 있게 되면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지만 이것들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효력 요건까지 다 갖추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해요. 청약합니다. 야, 내가 지금 바다에 반지가 빠졌다. 이 반지 이거 찾아주면 10억 이라고 청약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을이 알겠다고 찾아준답니다. 청약 승하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자, 바다 한가운데 빠진 반지를 찾아주면 10억 줄게. 자, 이러면 계약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성립됐어요? 성립됐습니까? 예, 성립된 거죠. 성립됐어요. 하지만 유효입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효력 발생합니까? 효력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립은 하지만 효력이 없다. 이거 나누셔야 되죠? 예.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법률행위 요건 해가지고 일단 일반 성립 요건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효력 발생 요건이 나와 있는데 당사자는 이렇게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그리고 타당성이 필요하다.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자, 그 밑에 이제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실 텐데 일단 조건이 만약에 걸렸다면은 그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력 발생합니다. 만약에 기한이 있다면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 발생이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한다면은 허가 받으셔야 효력 발생. 마지막으로 대리행위,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대리권 있어야 되죠. 요 네 가지가 특별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딱 잘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딱 4개가 있는 거 보니까. 예? 아닌 거 한 개 딱 넣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다시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자,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3번에 보시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효력 발생 요건 아니에요. 22회, 24회 때 기출이 한번 됐었습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 요건을 살펴봤는데 현재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갈 민법 총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자, 아까 우리가 특별 효력 요건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 효력 요건 좀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 효력 요건.
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조건이 들어가 있었다 이러면요.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취.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럼 합격하셔야 효력 발생이죠. 만약에 기한이 들어가 있다면 이 기한이 도래해야 된다.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한다면은 허가를 받으셔야 되죠. 그래야 이제 효력 발생이고요. 마지막으로 대리행위라고 한다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대리권.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효력 요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트가 법률행위 파트인데 법률행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목적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다음서부터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차례 한 개씩 공부를 하게 되고 법률행위 파트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의사표시 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표시 파트.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죠? 그 다음 대리로 가는 거예요. 대리. 네? 대리. 그리고 이것들 갖췄을 때 효력이 어떻게 돼요? 유효가 돼요. 유효. 못 갖추면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못 갖췄을 때도 유효로 하되 당사자에게 취소권을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음 파트가 무효 취소가 되는 거예요. 무효와 취소. 예.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여기에 총칙 다 있는 거예요. 예. 신기하죠? 자, 법률행위 종류 보겠습니다. D페이지 갑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단독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독행위. 그리고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일단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는 의사표시 수가 한 개입니다. 이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 지금 법률행위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는 몇 개? 의사표시가 한 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한 개. 한 개 들어가 있는 거. 한 개. 계약은요? 표시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두 개 이렇게.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해제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해제. 그리고 취소. 취소. 추인. 추인. 철회. 이런 것들. 단독행위죠. 예. 또 추가를 한다면은 뭐 유언이라던가 유언.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 단독행위죠. 맞아요. 예.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들. 일방적으로. 자, 그리고 계약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일치를 통해서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의사표시는 두 개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단독행위를 보시면요. 그 표가 보이실 텐데 먼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기역에 보시면은 취소 밑에 보시면 해제 그리고 오른쪽에 해지도 보이고요. 추인, 동의, 철회 이런 것들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들입니다.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언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상대방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차이는 과연 이게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도달. 근데 유언이라든가 포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도달과는 상관이 없는 애들입니다. 도달과는 상관없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요 유언이 조금 헷갈리니까 뭐 요것만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을 보시면은 뭐 매매계약, 증여계약, 예약도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 합의해지, 합의해지 이런 것들.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약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의 종류를 봤으니까 이제 목적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D페이지 갑니다. 자, 41페이지 와보시면은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라고 돼 있고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이 확정성입니다. 확정성. 확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가셔가지고 첫째 줄에 보시면 확정성. 언제까지 확정되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확정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이후에 확정할 수 있어도 되죠.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자, 뒤에 판례 한번 보죠, 판례. 자,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 시에 확정되어야 하는가? 자, 보시면은 상가 분양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분양 호수인 매매 목적물과 분양 대금은 계약 시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동호수는 입주 시에 추첨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지만 이후에 확정될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확정할 수 있는 뭔가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후에 확정할 수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목적 중에서 확정은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야, 이 말, 틀린 말. 예. 이후에 확정할 수 있어도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률행위가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현 가능해야. 근데 가능성이 우리 시험에 안 나오죠. 불능이 나와요. 불능이요. 이 불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불가능을 말하는 거죠. 불가능. 예. 이 불능을 잘 잡아야 계약법이 정리가 되죠. 예. 불능 몇 가지로 나누죠?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떤 걸 기준으로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체결하기 이전서부터 불능이었다. 이거를 가리켜서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계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불능됐다. 이게 바로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다시 뭘로 나누죠? 예, 전부 불능하고 예, 일부 불능이요. 뭔가 감동적이네요. 예?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이번 주 내도록. 원시적 불능 뭘로 나누죠? 침묵. 원시적 불능 뭘로 나누죠? 침묵. 그거를 총 8번 하고 왔습니다. 지금. 자, 드디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자, 원시적 불능 같은 경우는 일단 전부 불능일 때 어떤 걸로 해결합니까? 네, 그렇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되죠. 자, 그리고 원시적 불능인데 일부라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 수량이 부족하다. 아니면 일부가 어떻게 멸실이 되었다. 이런 것이죠.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담보 책임의 문제죠. 담보 책임. 네. 자, 그리고 후발적 불능 같은 경우는 일단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다. 자, 여기서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다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양 당사자 쌍방에게 귀책이 없다는 뜻이죠. 쌍방 귀책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쌍방 귀책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매도인 생각하시면 되죠. 맞아요? 이제 익숙하시죠? 예. 자,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이거 뭐죠?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채무자 위험부다. 채무자 위험부다.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으면요. 이행불능이죠, 이거. 이행불능. 이행불능의 문제가 된다면은 상대방이 어떤 거 행사합니까?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권 행사죠, 해제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자에게. 그럼 채권자에게 귀책이 있으면 어떡하죠?
이거는 그렇죠.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채권자 위험 부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불능과 관련해 가지고는 총 4가지의 법리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불능 정리 안 되면 꽝이죠, 꽝. 예, 근데 아주 여유가 있으시네 표정들이야.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굳이 뭐 그걸 갖다가 강조를 하고 그러느냐 이런 표정이시네요. 자, 여기서 이 후발적 불능을 봤을 때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다, 쌍방에게 귀책이 없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목적물인 주택이 불타가지고 멸실됐다면 불을 누가 지르신 거예요? 불 누가 질렀죠 이거? 삼자요? 맞아요, 삼자 맞아요. 방화범이요. 방화범이 불 지르신 거예요. 이러면 이거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 위험 부담이 되는 것이죠. 채무자의 귀책이 있다라고 하면 불 누가 지르신가? 예, 채무자 네가 불 지르신 거예요. 이거는요. 네가 채권자 네가 불 지르신 거예요. 매도인이 불 질렀다. 이거는 매수인이 실수로 불 질렀다. 이런 것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면은 그 화재를 누가 일으켰냐에 따라서 법리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이제 불능의 종류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요? 무효. 후발적 불능은요? 이거는 유효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죠. 후발적 불능에 가보시면은 성립 당시에는 실현이 가능했는데 성립 후에 불능된 거죠. 2번에 보시면 효과는 유효다. 유효. 자, 그래서 첫째, 둘째 나눠진 거 보시면은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이행 불능에 해당이 되겠고요. 둘째, 채무자의 귀책이 만약에 없다면 이거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성, 불능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봤고 이제 적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성. 목적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적법성 되겠습니다. 적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뜻이고 법을 잘 준수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법을 지키셔야 한다. 근데 여기서의 적법성에서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할 때의 이 법은 강행규정 말하는 거예요? 임의규정 말하는 거예요? 예?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입니까? 확실해요? 예. 감동이 깨지려고 그래요, 지금. 자, 규정이 임의규정이 있고 강행규정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규정들이요. 여기서 적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강행규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뭘 지켜라? 예,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이 요 강행규정을 지키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키시라. 그러면 임의규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겨도 돼요? 이거 어겨도 됩니까? 네, 이거 어겨도 돼. 어겨도 된다. 어겨도 된다. 어겨도 된다라는 거를 당사자들 간의 특약을 통한 배제가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법에는 정해놨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특약하셨으면은 특약이 우선이죠. 그렇다라는 건 어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성 같은 경우는 임의규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행규정을 어기지 마시라. 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임의규정.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비용 상환 청구 같은 거. 방금 봤었다. 우리 법에서는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를 임차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죠. 규정해놨어요. 근데 그 법을 현실에서 많이 어기죠. 특약을 통해서. 예? 원상복구 특약. 이후에 계약이 끝났을 때 인테리어 비용은 물지 않도록 합시다. 이러면 청구 못하죠.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강행규정은 어기시면 안 된다. 강행규정은 다시 근데 둘로 나뉩니다. 효력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다. 이 효력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어기면 안 되죠? 이거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어기면 돼요? 아니, 강행규정 어기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 이건 어겨도 되는 거예요? 예, 질문이 좀 적절하지 못하네요. 자, 어쨌든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효력 규정, 단속 규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만약에 어기시게 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어기시면 처벌받는다. 처벌을 받지만 효력 규정을 만약에 어기셨으면은 처벌도 받으시고 효력도 무효 처리해버려요. 무효. 근데 단속 규정 같은 경우는 어기시면 처벌받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특이하기 때문에 이 단속 규정 때문에 적법성을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어차피 다른 파트에 다 녹아 있거든요. 자, 보시면 법규에 분류해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먼저 강행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누죠.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효력 규정 같은 경우는 사법상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된다. 단속 규정은 처벌만 받고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이 단속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개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 생략 등기. 우리 시험에서 단속 규정이 나온다면은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 중간이 생략된 등기죠. 결국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는 탈세죠. 탈세. 세금 안 내시려고. 계약을 한번 체결하시고 을명의로 등기 안 하시고 바로 이제 병과 계약을 하신 다음에 갑액에 있던 등기를 병한테로 다이렉트로 넘기시는 거. 다이렉트로 등기 꽂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를 하시게 되면은 을은 처벌을 받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하셨거든요. 단 얘가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병한테 넘어간 등기, 요거 유효예요. 이거를 유효로 하는 이유는 단계적으로 등기를 한다라고 해도 갑액에서 을로, 을액에서 병으로 넘어가가지고 결국 을명의로 등기가 되죠.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병한테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론이 똑같다. 결론이 똑같다라는 점에서 유효로 놔두겠다 이 말입니다. 단속 규정이죠. 네. 자, 뒤로 가셔가지고 이제 강행 규정의 분류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효력 규정에 보시면은 자, 먼저 1번에 실명법상 명의신탁 금지 규정. 우리 특별법 마지막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가 나오는데 거기서의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싹 다 무효 처리합니다. 무효. 하지만 예외가 있죠. 예.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규정. 4번에 보시면 중개수수료 금지. 일정한 한도액 초과해서 받으시면은 그거 다 무효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단속 규정. 중간 생략 등기. 확실하게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핵심 판례를 좀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탈과 부동산 특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것, 이거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 요거는 유효다. 무효로까지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돼 있죠. 넘어간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라는 거예요. 유효다, 유효. 예. 이제 이 단속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이제 마지막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중간생략 등기 관련해 가지고 중간생략 등기는 103조 위반이다. 이러면 맞는 말 틀린 말. 103조가 뭐죠?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죠. 이거 반사회죠, 반사회.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중간생략 등기는 강행규정 위반이다. 강행규정 위반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근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이러면 맞는 말, 틀린 말. 이러면 틀린 말이죠. 틀린 말, 틀린 말. 중간생략 등기의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다.
이러면 맞는 말 틀린 말. 이러면 저 맞는 말이죠. 유효죠, 유효. 단 주의하실 거. 중간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밑에 두 줄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중간생략 등기 같은 경우는 걸리면 처벌을 받지만 사법상 효과는 유효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만약에 하셨다 이러면 무효가 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타당성 관련해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 질서입니다. 우리 민법 10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3조. 먼저 103조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무효 같은 경우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의 뜻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이 되는 무효 안 되는 무효? 대항이 되는 무효죠.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는 무효 못 받는 무효? 보호를 못 받는 무효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타당성 이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입니다. 우리 민법 103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백지 규정이죠. 백지 규정. 이거를 백지 규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반사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대단히 규정이 애매하고 따라서 판사님의 어떤 그 판단을 통해서 다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결국 판례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내려가셔가지고 일단 먼저 판단 시기를 봅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즉 계약 체결 당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판례 한번 보죠.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자, 한 장을 넘기시면은 이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관련해가지고 47페이지에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지금 처음에 등장을 하는 거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자, 내용을 보시면요. 이중매매를 했는데 적극 가담하셨다. 이거 반사회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반사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표현만 딱 보는 순간 바로 반사회 떠올라야 돼요. 2번 소송에서 증언 대가로 금품 교부를 약속한다. 역시 반사회 되겠습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은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일될 수 있는 수준 이거를 넘어선 거예요. 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이거는 반사회적인 대가성을 띠기 때문에 반사회가 되겠습니다. 뭐 차비나 밥값 정도 챙겨준다면 괜찮겠지만 10억 줄게 이러면요 반사회 되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오른쪽에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약정 허위로 진술해주고 돈 받는 거죠. 반사회예요. 3번 보세요. 소송 브로커 사건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임야를 양도받기로 하셨죠. 아니 변호사가 아닌데 어떻게 승소를 시켜주실 겁니까? 이거 지금 변호사들 지금 밥그릇 뺏는 거죠. 반사회예요. 4번 보험금 부정취득. 자, 애초부터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험사고를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 일으키셔가지고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셨네요. 반사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손실보정 약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거래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러면은 이거 반사회입니다. 예. 왜냐면은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주식 관련해가지고는 여기서 자유롭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잘하시는 분은 따시고 못하시는 분은 잃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손실을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사회라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상속인을 기망하셨다. 이 상속인 기망 같은 경우는 첫째 줄 오른쪽 가셨을 때 적극적으로 기망하여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예, 이게 이제 이를테면 적극 가담의 맥락이에요.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만 딱 나왔다면은 바로 반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에 보시면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공보수 약정, 반사입니다. 근데 이 성공보수 약정 같은 경우는 민사면 괜찮아요. 민사 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가 아닌데 요 형사가 문제예요. 형사가. 8번 첩에게 부동산 증여하면서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 자, 일단 첩계약. 첩계약 관련해가지고 판례가 2개가 나옵니다. 2개 비교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판례가 뭐냐면은 자,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 아파트를 증여해요.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단 네가 첩생활을 해주셔야 돼요. 첩생활을요. 몇 년 동안 하면 아파트 줄까요? 한 몇 년쯤 하면 될까요? 에? 한 10년? 10년. 10년 동안 첩생활 하시면은 10년 동안 첩생활을 해주는 대가로 만약에 아파트를 드렸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증여한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이 반사회적인 이 조건이 들어간 거죠. 이러면 이제 반사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계약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조건이 들어갔다면은 법률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 반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서 지금 부첩관계 해소하는 경우에 반환한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자, 일단 네가 첩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네한테 이걸 줄 거야. 줄 거야. 단 여기다 조건 붙이는 거예요. 헤어지면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돌려준다. 헤어지면 돌려준다. 이런 조건 붙였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지금 헤어지자는 거 계속 이대로 가자는 거. 이대로 가자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거 말자는 거. 헤어지지 말자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 잘못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반사회다. 이거는 반사회가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이 첩에 대해서 부첩 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끝내는 마당에 생활비 지급을 하고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을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잘못된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반사회다, 반사회 아니다. 이거는 반사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첩과 관련된 판례는 이 2가지가 대표적입니다. 2개를 잘 비교해 놓으시면 돼요. 부첩 관계를 해소하면서 생활비라든가 양육비 드리는 거. 아, 이거는 반사회 아니다. 자, 그런데 헤어지면 돌려준다. 근데 이렇게 안 나오죠, 우리 시험에. 에? 헤어지면 돌려준다. 이렇게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오면은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자, 여기서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거, 소멸되는 거. 해제 조건은 발생되는 거, 소멸되는 거. 소멸되는 거 맞습니까? 예, 조건이라고 하는 게 2가지로 나눴을 때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있죠.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 발생입니다. 근데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 소멸이에요. 여기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라는 건 헤어지면, 즉 이 종료가 되게 되면은 니한테 가는 이 아파트 등기 이거 효력 생기는 거 없어지는 거 이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이게 이제 헤어지면 돌려주기로 라는 조건을 붙인 거예요. 네. 이거 잘 봐두세요. 이거 헷갈리니까. 예.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자, 그래서 이 양괄호 8번에 이런 말 쓰고 있죠. 불륜관계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거는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다. 예. 자, 그리고 2번 내려가셔서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이 나옵니다. 자, 아닌 것들 관련해가지고 먼저 1번에 보시면은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죠. 원래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내셔야 되죠.
근데 매수인 여기 특약하신 거예요. 반사회예요? 반사회 아니에요. 2번 다운계약서 사건.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낮은 금액으로 기재를 하셨다. 이게 바로 다운계약서 사건이죠. 낮은 금액으로 기재를 하셨다. 반사회 아닙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시는 판례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엄청 자주 나왔습니다.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명의신탁 행위다라고 돼 있는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서 무효로 하고 있을 뿐 반사회라서 무효는 아니에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제3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사회는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중간생략 등기. 이거 단속 규정이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반사회 아니에요. 5번 노태우 비자금 은닉 사건. 네, 노태우 씨가 비자금 은닉하셨나 보네요. 자, 보시면은 둘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셨다. 이거는 반사회라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판례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뭔가 대기업이 있었겠죠. 대기업이 있었고, 이분 이제 노씨죠. 노씨. 이 노씨께서 이 짝짝꿍 하셔가지고 비자금 조성하신 거예요. 비자금 조성을요. 네? 비자금을 조성하셨다. 이렇게 비자금 조성하시는 거 있죠. 이거 반사회예요, 반사회 아니에요? 이거 반사회예요. 비자금 만드는 거 반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자금, 조성한 비자금을 이 노씨가 다른 분께, 이를테면 금융기관에다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임치, 은닉하기 위해서 맡긴 거죠. 돈을 맡기신 거예요. 은닉. 자, 비자금을 조성한 거는 반사회지만 이렇게 맡기는 거, 소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하는 요 행위는 반사회다, 반사회 아니다. 이거는 반사회가 아닌 거예요. 네. 반사회가 아닌 걸로 해야만 하는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은 저걸 만약에 반사회로 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돼가지고 돌려달라고 못하죠. 맞아요? 반사회는 불법 원인 급여 맞습니까? 돌려달라고 못합니다. 이걸 만약에 반사회로 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돈이 갔죠. 이거 환수가 돼야 안 돼요. 이거 환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사회 아닌 걸로 해야 환수해버리죠. 맞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소극적 은닉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은 허위 표시로 근저당 설정하셨어요. 첫째 줄에 보시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했다.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죠.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반사회가 아니에요. 자, 지금 다음으로 나와 있는 거는 허위의 근저당 설정이죠. 우리가 이 허위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이 허위라고 하는 표현을 보실 때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구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의사표시 파트 들어가면은 통정 허위 표시 하게 되죠.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 반사회라서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허위의 근저당 설정을 한다. 통정 허위 표시를 한다. 이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가 있고 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셔야 할 채무자가 있는 겁니다. 채무자가. 얘가 이제 압박이 들어오죠. 압박. 빨리 돈 갚아라. 갑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쪼들리겠습니까? 이 주택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는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들어올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주택을 예를 들어 판 것처럼 가장하셔가지고 처남한테 가가지고 처남, 야 처남 내가 니한테 판 걸로 좀 하자 라고 해가지고 매매를 가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장매매 하시는 게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죠. 통정 허위 표시. 예. 가물가물 하시죠. 나중에 의사표시 파트 가면 또 할 거예요. 자, 어쨌든 통정 허위 표시를 통해서 이렇게 등기를 꽂았다 하더라도 무효고 무효죠. 무효는 맞지만 이 통정은 우리 민법 108조 규정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지 반사회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허위의 근저당이잖아요. 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가장에서 마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을 하시고 요 천암을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신 거예요. 네, 뭐 저당이나 근저당이나. 자, 이렇게 천암명의로 딱 저당권 등기를 해놓게 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 경매 들어간다 하더라도 누가 돈을 챙깁니까? 예, 여기서 이제 돈 챙기는 거죠. 맞아요? 예, 이래서 이제 허위의 근저당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108조 위반으로 무효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는 아니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양과로 9번 해봅니다.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이셨다. 자, 보시면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가지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라는 서약의 취지에서 양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 조건을 붙인 거죠.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거는 반사회다, 반사회 아니다. 반사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지금, 예? 이분이 그러니까 바람 피신 거예요. 바람을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죄가 있었어요? 간통이 있었습니까? 야, 너 깜빵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 깜빵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있으면 이제 깜빵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줄게. 내가 아파트 줄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증여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 예? 여기서 이거를 그냥 주자. 그냥 주면은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고 이혼. 예? 받고 이혼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이거를 처분을 하지 말자. 처분하지 마. 이런 조건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반사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그쵸.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은 성립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국가기관인 합수부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했다. 예. 이거는 그 전씨 사건 아닙니까, 이거? 맞죠? 전씨 맞아요? 전씨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 29만 원 가지고 계신 분이야. 예? 자, 이부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한 경우에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하자가 문제가 될 뿐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는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네 번째 이게 강박인데 강박.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박. 근데 이 강박 같은 경우는 우리 민법 110조에 규정이 돼 있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강박이 있었다. 자, 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예? 을이 있는 거죠. 예? 강박을 하는 거예요. 강박. 야, 돈 내놔라. 예? 돈 내놔라. 증여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쫄려가지고 증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강박이 있게 되면은 이 증여가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유효죠. 유효예요. 이게 왜 유효가 되냐면은 강박이 있다라고 해도 현재 갑이 증여를 한 거는 갑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거죠. 자, 왜냐면은 일단 표시는 어쨌든 한 거죠. 표시는 한 겁니다. 근데 과연 줄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의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갑이 과연 진위가 있었느냐, 줄 생각이 있었느냐를 봤을 때 진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죠. 진정 마음에서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닌 거죠, 진이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재단 같은 거 설립하는 거죠. 재단이요. 재단 설립하는 거예요. 이런 재단을요. 설립을 하시면서 돈 달라고 강박을 하죠. 야, 출연해라. 어디다가 했죠? 여기다 했어요. 맞아요. 출연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주고 싶다, 주기 싫다. 자, 마음은 주고 싶다, 주기 싫다. 주기가 싫죠, 주기 싫다. 근데 안 주면 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줘야 되겠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거 안 되겠다, 줘야겠다. 망하겠다, 줘야겠다라고 판단했다. 자, 그러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거는 주기 싫지만 줘야겠다라고 판단, 즉 이거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위는 결국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갑의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 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요거 지금 일치했기 때문에 이 증여와 관련된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이거 유효인 거예요. 반사회다, 반사회 아니다. 반사회가 아닌 거예요. 단 하자가 있었죠. 강박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취소를요. 예. 자, 이렇게 네 가지. 반사회가 아닌 거 이렇게 네 가지 있죠. 다운계약서, 그다음 비자금 소극적 은닉, 그다음 허위의 근저당, 성립 과정에서의 강박. 이것들은 자주 출제가 됐었던 것들이니까 딱 문장을 보시면서 바로 반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셔가지고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봅니다. 첫 번째,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당사자가 오른쪽에 뭐 하셔도, 추인을 하셔도 유효로 될 수가 없다. 추인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하고파죠. 유효로 하고 싶다. 근데 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다, 못 뒤집는다? 못 뒤집는다. 자, 내려가서 이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돼 있고요. 급부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을 하셨으면요.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죠.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조문 1번 746조라고 돼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급여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법 원인 급여죠. 돌려달라고 못한다. 자, 까지 반사회를 살펴봤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불공정으로 이어서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